엄마, 나 오늘 결혼했어. 근데 신혼집에 못 가. 오지 말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신부. 웨딩드레스가 눈으로 젖어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맞다고 했는데. 여보, 저기 아니에요? 눈길 속에 묘지를 찾으며 올라오고 있는 한 노부부. 저기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에, 저 뒷모습. 그리웠던 누군가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노부인은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 그 화려한 대연회장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탈이 달린 초대형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지금 한 여자의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3살 김세정이라는 이름의 신부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은 세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을 다 끝냈는데도 세정은 계속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려보고 다시 내리고 또 올려보고. 그런데 눈가에는 자꾸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정말 자신이 맞는지,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부님,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행복한 날인데 좀 더 환하게 웃으셔야죠. 세정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굴에 붙여놓은 가면처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신랑 쪽 친척들이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축하드려요. 정말 예쁘세요. 오늘 좋은 날이네요. 축하해요.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세정은 그저 어색하게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나가자 대기실 밖 복도에서 하객들의 목소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친정 쪽 하객이 왜 이렇게 없대? 집안이 많이 기울었다더라. 빚도 엄청 많고. 세정의 손이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드러날 정도로 세게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정의 웨딩드레스 주름을 잡아당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 좀 들어. 넌 왜 애가 이렇게 울상이니? 좀 웃어. 좋은 날인데. 어머님 오해하시지 않게 잘 좀 하자. 응. 세정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눈빛이 세정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연회장 귀빈석에서는 신랑의 부모가 VIP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들였으니 상속 문제도 정리해야죠. 어머님께서 손주 며느리 보셔야 한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있던 VIP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기 직전 신랑의 아버지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정에게 다가와 낮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연기 잘하면 되는 거야. 세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기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정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때 새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안 웃니? 어디 팔려가는 애처럼 표정이 왜 그래?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세정은 새어머니의 핀잔에 억지로 입꼬리에 힘을 주어 끌어올렸어요.
새어머니가 나간 뒤 신부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신랑 이준호가 신부 대기실에 나타났어요.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세정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그리고는 세정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냉소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알지? 할머니 앞에서 잘 웃고. 세정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랑의 오랜 친구라던 한채아였습니다. 채아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자연스럽게 준호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정을 보며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축하드려요. 오늘 예쁘시네요. 세정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신랑의 팔짱을 끼고 들어온 다른 여자라니. 채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정이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고른 건데 괜찮죠? 그 말에 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채아의 의견을 듣고 드레스를 골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드레스조차 자신이 고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채아는 준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오늘 멋있다. 준호는 그런 채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세정을 완전히 외면한 채로 말입니다. 세정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세정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몰디브 신혼여행은 언제 가? 다음 주? 응, 내가 예약했어. 리조트도 제일 좋은 데로 잡았어. 세정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신혼여행? 시어머니는 분명 신랑이 바빠서 신혼여행은 없다고 했었는데 세정의 눈앞이 아찔했어요. 채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 끝나고 어디서 만날까? 호텔 라운지에서 보자. 거기서 기다려. 두 사람은 세정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정은 그 순간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정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내 결혼식이 맞나? 이런 게 결혼이 맞긴 한가? 바로 그때 대기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 신부님, 입장 준비해 주세요. 세정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세정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채아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정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신부 대기실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요. 하지만 세정의 마음속에는 축복이 아닌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자신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어요. 23살 김세정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 그것은 5살 때 엄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세정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모두 울고 있었지만 세정은 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5살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세정은 거실 선반에 놓인 엄마 사진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사진을 안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세정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징하게 징글다. 그것도 내 엄마를 닮아서. 할머니는 사진을 빼앗아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정은 발끝으로 서서 사진을 보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세정은 엄마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새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엄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세정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자 새엄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엄마가 차린 첫 식사 자리에서 세정은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새엄마는 자신이 데리고 온 아들의 밥그릇에만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계란말이도 김치도 나물도 모두 그 아이의 그릇으로만 갔습니다. 세정의 밥그릇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흰 쌀밥만 조용히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면 은혜인 줄 알아야지. 세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그 말은 세정의 귀에 매일같이 들렸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세정을 보더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닮아서 재수 없다. 세정은 그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소풍날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자랑했습니다. 소시지, 김밥, 과일까지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세정의 가방 속에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새엄마는 자기 아들에게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세정은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혼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생님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엄마의 묘지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삼각김밥의 반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소풍 갔었어. 엄마도 같이 먹자. 초등학교 운동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세정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정은 그날도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운동회가 끝나자마자 또 묘지로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정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성적표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계집애가 공부는 무슨, 너 아침에 설거지 안 하고 갔지? 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세정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집애 대학 보내는 집이 어딨어. 그 돈이면 내 동생 학원비 더 되는 게 낫지. 세정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세정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보내준다. 우리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는지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세정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묘지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통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갔어. 나 합격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세정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원하던 대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정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학기에 세정은 우연히 집에서 경매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집과 가게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정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알 일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세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세정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정아, 내가 시집만 잘 가면 다 해결돼. 좋은데 중매가 들어왔어. 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이요? 세정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세정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 23년 동안 매일같이 들었던 그 말이 세정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정은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을 해야 집안이 편해지니까. 내가 희생하면 가족들이 행복해지니까. 세정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 목소리를 세정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외면해야만 했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결혼이 결정되고 일주일 후 상견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한 명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정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혼자서요. 예약된 방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처음 만나게 될 신랑과 그 가족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정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닦으려고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어요. 방 안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지만 세정은 그 화려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각이 되자 아버지와 새엄마가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빼입었고 새엄마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세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혼자 와 있어? 우리가 같이 오자고 했잖아. 죄송해요. 긴장돼서 일찍 나왔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신랑 측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도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쳐다봤습니다. 세정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20분이 지나서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준호와 그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죠.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일찍 온 겁니다. 어서 앉으세요. 세정은 처음으로 신랑 이준호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준호는 상견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왁스를 잔뜩 발라 번들거렸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세정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손을 대충 잡았다가 바로 놓았고 세정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악수하는 동안에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준호의 손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세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하기 시작했죠. 세정 씨, 올해 대학 졸업이라고 했나요? 네. 올해 2월에 졸업입니다. 아, 잘 됐네. 학교가 어디라고 했었죠? 세정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지. 그거야 뭐. 서류 보면 되고. 그리고는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세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식사만 빨리 끝내려는 듯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세정이 준호 쪽을 바라보며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준호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사돈댁 가게랑 집 잘 지키셔야죠. 그쵸?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경매 위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과장된 웃음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정리 중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엄마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정은 그런 아버지와 새엄마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추가로 말했어요. 요즘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그래도 우리 준호가 든든한 사위가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세정의 집안 형편을 알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준호의 부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세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준호의 할머니가 준호에게 결혼을 상속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었죠. 준호의 부모는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할머니의 조건에 부합하는 며느리감을 찾았고 세정의 집안 사정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결혼 날짜는 빨리 잡죠. 어차피 할 거 미룰 이유가 있나요? 세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혼 날짜를 정한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하죠. 저희야 언제든 괜찮습니다. 세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정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정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세정아, 너도 괜찮지? 아버지가 뒤늦게 물었지만 그건 진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정과 준호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시간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 결혼이 결정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먼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정은 준호가 혹시 한마디라도 할까 싶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세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가 출발했어요. 세정은 혼자 주차장에 남겨졌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세정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가며 불빛을 비췄지만 세정의 주변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냐, 빨리 차 타자.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정아, 이만한 집안 또 없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좀 무뚝뚝해 보였어도 결혼하면 다 달라진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세정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정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오늘 만난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정의 앞날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정은 그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첫 번째로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에는 당연하다는 듯 예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인 준호는 없이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온 예비 신부를 보고 놀란 표정이던 웨딩 플래너는 바로 표정을 숨기고 여러 가지 옵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웨딩 플래너가 세정에게 물었어요. 세정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하니까 격식을 갖춰야 해요. 화려하게 하되 품위 있게요. 그 뒤로는 계속 시어머니와 웨딩 플래너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세정은 그저 옆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혼식이 아닌 것 같았죠.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신혼여행은 없어요. 준호가 바쁘니까 이해해야죠.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일 신혼여행이 없다니요. 하지만 또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웨딩드레스 매장을 방문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세정을 데리고 갔습니다. 역시나 예비 신랑인 준호는 없이 말이죠. 화려한 드레스들이 가득한 매장에 들어서자 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드레스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화려해. 신부가 너무 튀면 안 되는 법이야. 하지만 이건 오히려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세정이 작게 항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가 입는 건데, 제 의견도. 세정이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이 어디 너희만의 일이니? 어른 말 들어야지 뒷말 안 나오는 법이야. 시댁 체면도 생각해야지.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드레스를 입어보게 되었어요. 거울 속 세정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세정은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세정 씨, 내일 신혼집 가서 둘러보고 와요. 할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인데 할머님이 손주 며느리 마음에 드는지 궁금하시다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호 씨랑 같이. 준호는 바쁘니까 혼자 다녀와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신혼집도 혼자 가봐야 한다니요. 세정은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40평이 넘는 큰 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가구들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정은 그 집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고 방을 둘러보고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정의 손길이 닿은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의 세정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집을 나와 세정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 씨, 저 세정이에요. 오늘 할머님이 해주신 신혼집 보고 왔어요. 아, 그래. 준호의 목소리는 무척 무심했습니다. 세정은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수로 들어갈 것들 말인데요. 제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혼수는 무슨.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고. 하지만 제 물건들이라도. 됐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정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에서 신부인 자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식장 최종 확인을 하는 자리였어요. 이날도 예비 신랑 준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 자고로 며느리, 아내의 덕목은 조신함, 인내심이란다. 알아들었지? 네, 어머님. 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는 집안이야. 며느리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될수록 세정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시댁에서 내렸고 세정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점점 커지고 화려해졌지만 정작 신부인 세정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세정은 혼자 예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넓은 홀을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옆 홀에서는 다른 예비 신부가 웨딩 플래너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꽃으로 부케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신부님 취향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 신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시간 지나면,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세정은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정아,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지? 네. 언제까지 투정이냐? 빨리 적응해.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투정 부린 적 없어요, 아버지. 이만하면 잘된 결혼이야. 이보다 너에게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냐? 그걸 알아야지. 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정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준호 씨도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시어머님도 며느리가 되면 좀 더 편하게 대해주시겠지. 세정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세정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정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되었고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하객들이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이 오갔지만 세정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행복하세요. 축하드려요. 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이미 굳어버렸고 볼의 근육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웃는 표정을 유지하느라 턱까지 아팠습니다. 식이 끝나자 준호는 세정을 부르지도 않고 혼자 로비로 나갔습니다. VIP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느라 바빴어요. 세정은 신부 대기실 입구에 혼자 서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곁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정을 부르지 않고 혼자 인사하는 것을 보니 준호가 세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잠시 후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세정에게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형식적으로 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업무를 마친 직원에게 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가볍게 세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른 하객들에게로 갔습니다. 포옹도 진심 어린 축하도 없었어요. 세정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반대로 세정의 가족들은 과장되게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할머니가 연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시집 잘 갔다. 우리 딸이 효녀야. 정말 효녀야. 하지만 세정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죠. 가족들의 기쁨이 온통 자기들의 빚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일 뿐이라는 걸 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정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락이 먼저였습니다. 세정아, 시댁에 가서 정말 잘해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가 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정은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세정은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식 전에 그런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까요? 세정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첫마디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야, 너 얘기 들었지? 준호는 세정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야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아무나 부르듯이요. 네. 당황한 세정이 되물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고 묻는 건지도 알 수 없었죠. 신혼집 말이야. 거기 너랑 살 집 아니야. 세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그 집은 내 집이고 넌 거기 들어올 생각하지 마. 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걸 왜 내가 정해줘?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우리 결혼은 뭔가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상 부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진짜 결혼인 줄 알았어? 아까 채아 보고도. 그 말이 세정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럼 신혼여행은요? 신혼집은요? 신혼여행은 내가 채아랑 가. 신혼집은 내가 혼자 쓸 거고.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도 제가 갈 곳은 세정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에 혼자 살던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당분간 있어.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적선하듯 말했습니다. 연락도 하지 마. 필요하면 내가 한다. 알아들었지?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기실을 나가려 몸을 돌렸어요. 그러다 무언가 잊은 게 생각났다는 듯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할머니한테 연락 오면 알아서 처신하고. 알겠어? 제 할 말만을 마치고 준호는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세정의 귀에 울렸습니다. 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정은 비틀거리며 화장대 앞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흘러내려 눈밑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밖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정의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도 좀 살겠다. 집 문제도 해결될 거고. 할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잘 갔다니까요. 우리 딸이 효녀예요. 진짜 효녀라니까. 아버지 속 안 썩이는 착한 딸이에요. 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효녀. 그 단어가 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효녀라는 이름으로 세정은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아야. 응, 지금 끝났어. 어디야? 로비.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기다려. 준호의 목소리는 세정에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죠. 설레는 듯한 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세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아니, 거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시댁은 무사히 상속을 받기 위해서, 친정은 빚을 갚기 위해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였죠. 세정의 눈빛이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세정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심장이 뛰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3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 선택할 권리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세정은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하지만 그 신부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세정은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대기실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거짓된 축복의 자리에서, 이 위선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세정은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세정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뒷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청소하는 직원들의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정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23년 만에 세정이 스스로 결정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세정은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스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정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쪽을 피해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하객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모습을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았거든요.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시멘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세정은 긴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이힐을 신은 발이 계단을 디딜 때마다 딱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레스가 계단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2층, 1층. 계단을 다 내려온 세정은 숨을 고르고 로비로 나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1층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주말이라 투숙객들이 많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정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정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신부 아니에요? 웨딩드레스 입고 어디 가는 거야? 혼자네. 신랑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정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입구 쪽에 서 있던 경비원이 세정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물어보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세정이 먼저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1월의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세정은 웨딩드레스만 입고 있었습니다. 코트도 숄도 없었습니다. 맨살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소름이 돋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앞 도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손님을 내려준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정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세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정은 뒷좌석 문을 열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하얀 드레스 자락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정은 드레스를 끌어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세정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혼자 택시를 타다니. 더구나 어깨는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부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택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추모공원이요. 세정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추모공원, 즉 묘지였습니다. 이 시간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묘지에 가겠다니 이상한 일이었지만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을 벗어나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정과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하얀 것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었죠. 세정은 혼자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운동회가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묘지로 갔었습니다. 엄마 묘비 앞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달리기에서 1등 했어. 엄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떠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세정은 혼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묘지로 갔었죠.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했어. 이제 어른이 됐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도 세정은 묘지에 갔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세정이 찾아간 곳은 언제나 그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정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세정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 택시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정은 고개를 돌려 택시기사 쪽을 봤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추모공원에. 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요. 그 말에 택시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히터를 더 틀어주었습니다. 세정이 너무 추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도로 위에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추모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택시기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까요? 이 시간에 혼자. 괜찮아요. 세정이 짧게 대답하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차비를 건네고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떠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정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모공원 입구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정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드레스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세정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들렸습니다. 긴 웨딩드레스 자락이 눈 위를 끌리며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세상에 세정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따라 걸어가니 익숙한 묘비가 보였습니다. 엄마의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세정은 그 앞에 멈춰 섰어요. 묘비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정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눈 위에 펼쳐졌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하얀 눈과 섞였습니다. 엄마.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왔어. 세정은 엄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차가운 눈이 쌓인 땅 위에 웨딩드레스가 펼쳐졌어요. 하얀 드레스는 금방 눈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정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정은 손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정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눈송이가 쌓여갔습니다. 나, 뭐 한 거야? 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 어떻게 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세정은 묘비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왜 나는 항상 혼자야? 세정은 묘비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돌에 이마가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위로 눈이 계속 쌓였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점점 더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세정은 그대로 묘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보, 저기.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그 목소리에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세정 쪽으로 다가왔어요. 노부부였습니다. 성묘를 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노부인은 세정의 뒷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었죠. 눈이 오는 한겨울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하다기보다는 그리웠던 누군가와 닮아 있었죠. 노부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딸 같았습니다. 25년 전에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딸 소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라?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소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자 오늘 묘비에 찾아온 길이었으니까요. 노부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남편인 노신사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세정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세정의 옆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세정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창백한 피부, 떨리는 어깨. 그 순간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딸 소라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세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노부부를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노부부였습니다. 왜 자신을 보고 있는 걸까요? 세정과 노부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노부인은 세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소라와 똑같았어요. 노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더듬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고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세정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가...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정은 멍하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세정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세정은 사진 속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세정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거, 우리 엄마. 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세정이 어릴 적 본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앨범에서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엄마예요.
세정이 사진을 꽉 쥐며 말했어요. 노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노신사가 황급히 노부인을 붙잡았습니다. 노신사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세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가 딸을 낳았구나.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0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누구일까요? 왜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누구세요?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부인이 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라의 부모란다. 내 엄마의 부모. 그러니까 우리는. 노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엄마의 부모, 즉 자신의 외조부모였습니다. 세정은 평생 외조부모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외가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정을 껴안았어요. 아가, 우리 아가. 노부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죠. 세정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정은 그 품에 안겨 무너졌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버텨왔던 세정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세정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노부인은 세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잖니. 이 할머니가 있잖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눈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의 묘비 앞에서 세정은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습니다. 진짜 가족을요. 외조부모는 세정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세정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외조모인 한 여사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세정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집에 도착할 거야. 한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큰 대문이 있는 단독 주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외조부인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마당이 나왔고 그 안쪽에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세정을 감쌌습니다. 거실은 넓고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꾸나. 한 여사는 세정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세정에게 갈아입을 것을 권했어요. 잠시 후 세정은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여사가 세정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잠시 후 한 여사가 찻잔을 들고 왔어요. 자, 이거 마셔. 몸 좀 녹여야지. 세정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잡았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여사가 세정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우리가 여기 있어. 세정은 간신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금씩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회장은 세정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세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정아, 천천히 말해도 돼. 무슨 일이 있었니? 도대체 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묘지에 있던 거니? 세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정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살 때 엄마를 잃은 이야기, 할머니와 아버지, 새엄마에게 받았던 학대, 빚 때문에 강요된 결혼, 상견례에서의 모욕,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배제당했던 일,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결혼식 후 준호가 했던 말까지. 세정은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평생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회장과 한 여사는 세정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정이 이야기를 마치자 이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우리 손녀를. 이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여사가 이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 중요한 건 세정이에요. 이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정아, 혼인신고는 했니? 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결혼식만 오늘 했어요. 혼인신고는 준호 씨 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여부를 모른다는 거구나. 네. 저에겐 아무도 안 알려주셔서. 이 회장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나? 급한 일이야. 잠시 통화를 한 후 이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곧 올 거다.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해. 한 여사가 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30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 여기 앉게. 급하게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 이 회장은 변호사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정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씨 쪽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정 씨 쪽에서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법적 혼인 의사가 없었던 거겠지. 그냥 형식만 갖춘 거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정 씨 아버지 쪽에서도 혼인신고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정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오늘만 잘하면 된다. 라던 예비 시부모님의 말이었죠.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혼인은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혼식만으로는 법적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변호사는 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정 씨, 신랑 측에서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의 발언, 결혼식 후의 발언,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이 모든 것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고 신고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정 씨는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전 여전히 미혼인 건가요? 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세정 씨는 미혼입니다.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이혼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같이 동거한 기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혼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 여사가 세정을 껴안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거란다. 세정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 한 여사가 세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양쪽 집안에 이용당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정의 감정이 붕괴되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정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23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키워준 값을 해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세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착취당하던 날들, 자신의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날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요. 제가 정말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나요? 세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회장이 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무엇보다 넌 보호자가 필요 없는 성인이란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줄 테니 걱정할 거 없다. 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정은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이용하지 못해. 우리가 있으니까. 한 여사가 말했습니다. 세정은 두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보호받아 본 적 없던 세정이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정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회장의 집 거실에서 변호사와의 미팅이 다시 열렸습니다. 세정은 전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한 여사가 준비해준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혼인무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일처리가 복잡하니 먼저 이준호 측에 통보문 및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준호 씨 집안이 할머니로부터 상속받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이 조건이었다고 들었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준호 씨 할머니 측에도 통보해야겠군요. 이 결혼이 무효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녀를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지. 변호사는 곧바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이준호 측과 그의 할머니 측에 공식 통보문과 함께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정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이 회장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받았습니다. 예. 너 지금 이게 뭐니? 혼인 무효? 너 지금 장난하니? 너 어디야?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쏟아내는 말들에 이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정이와는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차갑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세정이 외아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연락처는 보내드린 내용 증명에 있으니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세정이 외할아버지라니요? 오해 아닙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이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정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통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편 이준호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혼인무효 통보를 받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까지 했는데 무효라니. 너희들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게야? 이준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속 조건은 결혼이었습니다. 그것도 번듯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성실한 여성과의 결혼이었죠. 그런데 그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상속도 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할머니가 말한 상속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눈속임으로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알게 된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준호의 부모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호 어머니가 황급히 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전 세정의 외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의 시어머니 앞에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정은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여사가 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내가 결정해. 세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세아가. 우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께 들으신 대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세아가 잠깐만. 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가 세정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런 전화 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세정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세정,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뭐 혼인 무효? 내가 제정신이야?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당장 가서 빌어야지. 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쪽 집에 사과할 일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뭐, 내가 지금, 저 이제 안 갚을 거예요. 세정의 말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키워진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살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김세정,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그만 연락할게요. 아버지도 편하게 사세요. 세정아. 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세정이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회장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세정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세정이 있어? 당장 나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 회장이 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세정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우리 손녀 내놔. 저는 세정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정이는 이제 여기서 지냅니다. 할머니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시댁에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빨리 나와. 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정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신 우리 손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뭐라고? 돌아가십시오. 경비를 부르기 전에요. 이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정은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정은 외조부모의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여사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밥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정은 한 여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한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단다. 너처럼 말이야.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던 건가요? 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소라는 내 아빠가 자신의 인생 전부라고 여겼어. 그 고집에 못 이겨 결혼을 허락했는데 점점 과한 돈 요구를 해오더구나. 소라가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했어.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정이 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그런 돈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가 소라를 안심시켰어야 하는데 결국 해외에 사업을 하러 간다는 얘기를 끝으로 우리랑 연락을 끊어버렸단다. 과거를 회상하는 한 여사는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세정은 그저 잡고 있는 한 여사의 손을 어루만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소라가 그렇게 간 것도 모르고,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남았을 시간만큼 모르고 지낸 시간들. 한 여사는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만큼은 꼭 지켜줄 거야. 한 여사의 다짐어린 말을 들으며 세정은 그저 잡고 있는 손을 꼭 쥐었어요. 자신의 이 작은 행동에 할머니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며칠 후 세정은 혼자 엄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코트를 입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세정은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날 낳아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볼게. 엄마가 마음껏 못 산 인생, 내가 살아볼게. 세정은 묘비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세정은 일어났습니다. 묘지를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묘지 입구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정이 차에 다가가자 이 회장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다 끝났니? 네. 세정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여사가 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여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를 떠내보내고 난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차는 따뜻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정의 새로운 출발선으로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외조부모의 집 정원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목련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세정은 정원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세정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날씨가 참 좋구나. 네, 정말 좋아요. 세정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몇 달 전 결혼식 날의 창백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세정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요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래, 좋지. 오늘은 내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볼까?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이요? 응, 된장찌개랑 동그랑땡. 내 엄마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란다. 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도 만들어 볼게요. 엄마 생각하면서요. 저녁 무렵 세정은 한 여사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한 여사가 된장을 풀고 세정이 야채를 썰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정아, 요즘 하고 싶은 일 생각해 봤니? 이 회장이 식탁에 앉아 물었습니다. 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잘하는지. 한 여사가 세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찾아도 돼. 이젠 내 시간이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 그 말이 세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재촉당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세정은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가 제안한 일이었죠. 일단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때?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세정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 열람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 아이들 앞에 섰을 때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고 읽어주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착한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들은 세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정이 목소리를 바꾸며 읽어주자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세정도 함께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대학 동기 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정아, 오랜만이다. 커피 한 잔 할래? 세정은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은혜는 세정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정아, 너 많이 밝아졌다.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정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은혜는 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정말.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지? 응, 이제 괜찮아. 정말로. 카페를 나온 세정은 혼자 쇼핑몰에 들렀어요. 예전에는 쇼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세정은 매장을 둘러보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골랐습니다.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였습니다. 이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세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세정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정은 미용실에 갔습니다. 평생 긴 머리를 유지했었죠.
할머니가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깨까지 자르고 싶어요. 그리고 앞머리도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니 새로운 모습의 세정이 보였습니다. 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네요.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세정은 정기적으로 엄마 묘지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을 쏟아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근황을 전하러 가는 것이었죠.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세정은 묘비 앞에 앉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가 나한테 주고 싶었던 삶이 이런 거였을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어느 날 이 회장이 세정에게 제안했습니다. 세정아,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인턴 해볼 생각 없니? 인턴이요? 부담 갖지 말고 경험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 세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손녀가 못할 게 뭐 있어. 세정은 이 회장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주 후 세정은 첫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정은 준비한 자료를 펼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분기에 청소년 도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정 씨,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세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세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느 봄날 세정은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어요. 세정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세정은 한 여사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세정이가 찍었구나. 예쁘다. 할머니도 보고 싶네. 저녁에 같이 산책 갈까? 세정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저녁에 봐요. 세정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았었습니다. 키워준 값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자신을 지워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요. 세정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원에서 이 회장과 한 여사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정아, 왔구나. 한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정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정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한데? 이 회장이 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세정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여사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자, 많이 먹어. 네. 세정은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정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정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23살 김세정이 서 있었어요. 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세정은 자신을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돼.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정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나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이것이 세정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김세정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의 힘든 일들을 모두 잊은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